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어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없애고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정 그리고 긍정이라는 두 가지 개념 모두를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바꾸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려고 애쓰는 그 연습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집시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일기를 쓴다거나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저도 그걸 연습해 봤을 때 그 순간에는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좋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전환하는 어쨌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죠. 지금 경험된 이 순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작하고 바꾸려는 마음이 사실은 이게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인 거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 경험되는 모든 것에는 부정도 긍정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있는 이대로거든요. 이 순간에 경험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라고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고 이 분별을 통해서 분명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분별을 통해서 이 순간을 다채롭게 경험하는 인식의 작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나에게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경험할 때에는 나의 문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 인생의 어떤 고단함 이런 식으로 나와 연결짓는 마음으로 쓰고 또 긍정적인 느낌을 경험할 때에는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나를 더 완벽하게 더 나의 존재감을 완전하게 채워야지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완전한 존재함과는 관계없는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과 문장을 애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기억과 관념과 또 생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믿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면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정말 좋지만 그 전에 가장 본질이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부정, 긍정을 정말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짚어주는 책이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입니다. 먼저 우리의 습관, 되게 익숙한 패턴을 알아차려 볼게요. 부정과 긍정은 정말 순식간에 나눠지고 이미 어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기준 안에서 이건 좋아, 저건 싫어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더 나은 미래와 더 완벽한 무언가,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지금 이대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더 나은 무언가가 미래에 있을 거라고 믿죠. 그리고 이 분별하는 마음은 그렇게 분별함을 통해서 이 순간에 없는 것을 앞으로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에고라고 부르죠. 우리가 진실로 경험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단지 어떤 시간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무한한 차원이거든요. 그건 바로 존재입니다. 살아있음. 우리가 존재함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존재 자체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내가 나라고 있는 느낌, 정말 부정할 수 없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이 존재한다는 어떤 감각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느낌 중에 좋다고 판단하는 느낌, 또 괜찮다, 완벽하다, 기쁘다라고 어쨌든 어떤 한쪽 면의 느낌과 경험들을 가질 때 그것이 잠깐 동안 느껴지는 그 순간을 나의 존재에 대한 충분함, 완벽함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 착각에서부터 이제 내가 그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야 한다면 반드시 미래라는 시간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이 상식적인 그 배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사실은 인정하기가 쉽진 않지만, 정말 그 감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해보면 우리는 미래를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래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경험했던 기억에 어떤 저장들이 있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시점도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라는 그 차원은 정말 무한한, 우리가 이 필름처럼 여러 장의 연속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으로 한 번에 연결지어 경험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듯이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도 내일도 올 거고, 지금 여기라는 이 어떤 무한한 차원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일상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헤매게 되는데요. 수많은 어떤 깨달음을 가리키는 책들, 그 문장들은 결국엔 지금 여기의 차원을 가리키고 있고, 그 차원은 이 몇 시 몇 분, 제주도, 서울, 경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없이 어떤 이야기도 어떤 생각도 없이도 저절로 알아지는 이 존재의 차원을 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요. 내가 나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경험할 기회가 지금 여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이대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마음의 작용이 미래를 만들고 과거라는 시간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내가 원해야 하는 느낌, 나 이때 이 느낌 느꼈는데 엄청 좋았어. 근데 그건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 통해서 그걸 빨리 얻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만족스럽고 나로 편안해질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미래를 찾아 헤매고, 이 존재함이 아니라 그 존재함 위에서 잠깐 일어나는 어떤 순간의 경험을 자꾸만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정과 긍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는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그 좋은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느낌을 경험하는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근데 나쁜 느낌을 경험하는 나는 싫어. 그런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을, 그런 상황을, 그리고 그런 나로 살고 싶지 않아. 이 분별을 통해서 부정과 긍정의 그 짝꿍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려고 애쓰죠. 그리고 그게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가려버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탐색하고 느껴봐야 알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내가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그 개념, 그 알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로부터 오고,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거나 이야기가 없거나 이 미묘한 내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 이 감각,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이 어떤 미묘한 배경의 감각을 의식하는 순간, 그리고 그 존재함, 그 신비 안에서 내가 나를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아닌 것들을 통해 또 다시 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어떤 삶의 내용물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알아차렸을 때 이제 어떤 경험도 부정이다 긍정이다 나눠서 이건 좋으니까 느낄 거야, 저건 싫으니까 버릴 거야 라고 마음에서 싸우지 않게 되는 힘이 생겨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부정과 긍정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에요. 부정과 긍정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정성, 긍정성 이것에 맨날 핑퐁하듯이 부정적인 거 싫어, 빨리 긍정적인 거로 바꾸자, 긍정적인 거 이거 사라지면 안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넓은 차원에서 부정과 긍정을 정말 적절히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그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다 저렇다 구분짓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여기에 어떤 판단과 평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과 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 순간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대로의 생생함과 생동감을 가리는 어떤 이야기, 하나의 관점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관점으로부터 이것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말 이 순간에 맞는, 정말 이 순간과 연결된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에 반응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나 혼자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생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진실하지 않은 선택과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만 그 괴로움을 경험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름을 말하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의 생생함은 분명히 경험되고 있어요. 이것의 존재함, 그 어떤 생동감은 분명히 경험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저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느껴지고 알아차려지고 있는. 그래서 생각은 그냥 그것을 대상화해서 서로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의 이름을 알거나 모르거나 이것의 어떤 존재함은 저절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죠.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느껴진 어떤 느낌의 움직임들이나 감정까지도 사실은 인식되는 대상이고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도 부르고 꺼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를 가려버리는 어떤 색안경이 돼버려요. 컵이라고 하는 순간 제가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컵과 커피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컵과 커피라고 알죠. 말 그대로 생각으로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것의 생생함을
그 이름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그 생각을 넘어서는 이것의 생생함과 생동감과 이 풍성함, 정말 그 충만한 어떤 그 경험되는 이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무엇이 돼버려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죠. 컵도 별거 아니고 의자도 별거 아니고 심지어 과거의 여러 이야기들로부터 만들어진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개념도 그냥 너무 익숙한 그게 나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가질 거고 저건 버릴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 순간을 생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존재도 생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느껴지고 있고 저절로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생각도 저절로 알아집니다. 알아차림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어떤 잠깐 멈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던 어떤 시선이 생각 바깥으로 이렇게 생각 넘어 그 생각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차원이, 더 넓은 차원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고, 우리를 그래서 의식 자체라고, 알아차림 자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이것은 대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인식되는 대상, 경험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변화하죠. 그런데 그 대상의 변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잠깐 일어나는 어떤 잠깐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그냥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는 나, 이러면 문제 있어, 나는 맨날 왜 이래, 나는 왜 예민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거야, 그것 자체를 이제 자기라고 믿어요. 나와 동일시하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망각하는 상태를 에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럼 비행기가 처음에 뜨기 전에 제가 비행기에 막 걸어가고 비행기 안에 타고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볼 때 그건 굉장히 나에게 직접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옆에서 누가 빵빵 하면서 싸운다? 그러면 굉장히 나에게 가까운 느낌의 경험. 어떨 때에는 제가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싸우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왜 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잠깐의 일어나는 경험을 순식간에 내 이야기로, 내 것으로 가지고 와버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건물들이 작아지고 이 전체 차원에서 내가 일상으로 언제나 경험했던 자동차의 움직임, 경적 소리, 신호등 불 바뀌는 거, 사람들의 말소리, 소음, 이 다양한 것들이 분명히 거기에선 일어나고 있거든요. 땅에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만 그것에 영향받지는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떠들거든요. 계속 떠들고 정말 이 순간의 경험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는 그 생각에 계속 끌려가고, 또 어떨 때에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믿으니까 그 생각과 싸워서 바꾸려고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또 비난의 화살이, 아니면 평가의 화살이, 또 비슷한 어떤 반복되는 마음의 이야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놓치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알아차리면 그걸 떠드는 생각에 반응하면서 막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발바닥의 감촉과 호흡과 주변의 소리와 공간과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저 존재함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부여잡고 있던 이 분별심이 내려놔진 경험이 있어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문득문득 그 고민이 떠오르고 몸에 그 고민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막막함과 답답함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갇힌 느낌? 그런데 이제 이 알아차리는 연습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와 그 상대방과의 눈 맞춤과 주변의 소리, 엉덩이 감촉, 그 순간에 어떤 있는 그대로로 돌아오는 연습이 조금 수월하긴 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난 그걸 저절로 알고 있는 존재죠. 근데 그것에 그 수많은 어떤 일어나는 생각 속에 그 중에서도 내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내 몸에서는 더 강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 끌려가는 걸 멈출 수 없었거든요. 끌려간다는 거는 생각을 알아차리지만 계속 끊임없이 생각에 또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업이 마치고 저 혼자 있는데 진짜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A, B 중에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선택을 하지? 진짜 막 미치겠다 하면서 진짜 이 머리를 쥐어 뜯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그 생각에 끌려가면서 그것에 반응하던 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갑자기 이 순간에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쥐어뜯고 있는 머리와 발바닥과 이 방 안과 또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와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막 고뇌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나까지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올라왔죠. 이 순간에 대해서 내가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 너무 두려운데, 경험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걸 피할 수 있지? 내가 뭘 그럼 선택해야 되지? 라고 끊임없이 되뇌는 이 마음은 누구지? 삶의 상황이 펼쳐질 때 나 이 상황은 너무 싫어, 이 상황은 너무 부정적이야, 나 이런 거 너무 두려운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상황을 나의 문제로 만드는, 나의 두려움으로 만드는 그 마음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엄청 명료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이 두려움을 느끼기로 기꺼이 허용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두려움을 안 느낄 거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 상황을 압박하고 스스로 쪼여지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두려운 거를 피하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거는 사실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두렵다, 편안하다, 이것 또한 어떤 분별의 마음이고, 그걸 분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럼 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하나의 생각에 대해 반응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있는 그대로 거기에 어떤 내 입장이 들어가는데 그 입장은 사실은 정말 내 것이 아니라 내 에고가 해석하는, 내 에고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내가 괴로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명료하게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만든 드라마 속에서 이 드라마는 경험 안 할 거야, 그럼 다른 드라마를 어떻게 쓰지? 라고 끊임없이 그 조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깨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마음이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저에게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문제, 말이었고 그걸 통해서 상대가 실망할까 봐 두렵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봐 걱정하면서 안 그래도 뭐 마음이 힘든데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결국에는 이건 사실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의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더 정확하게 제가 알게 된 건 제가 붙잡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거절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정말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하는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거절을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거절하면 내 느낌이 뭔가 좀 불편하고 내가 그런 거절하는 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한 느낌으로서의 나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문제로 만드는 진짜 이유는, 그리고 이 상황을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진짜 이유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를 마주할까 봐. 그러니까 나는 그걸 피하려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의 굴레에 갇히고 자유롭지 않은 듯한, 무언가에 갇혀서 꽉 막힌 듯한, 나에게 어떤 선택권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의 입장을, 더 정확하게 나의 이 에고를 보호하려는, 무언가 내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나를 피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제가 했던 건 A냐 B냐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두려움을 내가 그렇게 이 에고가 피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 마음을 그냥 달래준 것 뿐이었거든요. 나 두려움을 경험하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하는 경험도 허용하겠다. 이건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실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계속 분류하면서 이런 나만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착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려운 나를 경험할 때 그런 나 자신에게도 또 질책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두려움을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두려운 이유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나를 비난하는 나 자신도
나 자신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줄 사람,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받아들여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그건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나를 경험하는 게 정말 두려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그럴 수 있음을 허용하는 거예요. 누군가 실망시킬 수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누군가를 실망시킬 때 분명히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실망할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정말 무한한 사랑이, 허용이 있어요. 그 실망하는 경험을 허용하는 나로부터 그 사람의 실망하는 그 느낌을, 그래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나로 있는 어떤 안도감이, 그리고 그런 나를 허용하는 마음의 공간, 더 넓은 존재로서의 차원으로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나를 경험하든 존재 자체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그 존재의 사랑으로서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나 이런 두려움, 그래,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킬 때 아픈 느낌처럼 그 사람도 아플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두려움으로 포장된 그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경험을 통해 그 상대는 실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은 짝꿍이니까. 그런데 내가 실망시키는 나를 허용함을 통해서 그 허용을 배경으로, 그 사랑을 배경으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실망하는 그 누군가도 공격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의 차원은 결국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겉으로는 실망하고 실망시키고 울고 웃는 경험인데 그 무한한 배경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허용의, 정말 존중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에어백처럼 언제나 받쳐주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경험되는 무엇이든 결국엔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되는 그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죠. 이거는 이제 실제 행동을 하냐 표현을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이 상황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로 깨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골라내면서 이것만 경험할 거야, 저건 경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바람에 꽉 막혀있고 갇혀있고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은 나의 해방을 도와주는 삶의 사실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게도 계속 시간을 가졌어요. 이 두려움을 나는 충분히 느껴보겠다. 그리고 누군가, 특히나 가장 사랑하는,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경험까지도 내가 기꺼이 경험해보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나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지만 정말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정말 뚜렷하게 이 순간에 주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할 거야, 난 그래서 싫어라고 그 작은 나의 마음으로 계속 구분 짓느라 삶 자체에 그 흐르는 흐름에 내가 저항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요. 정말 명료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 정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그 어떤 비슷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비슷한 어떤 감정의 반복들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면 어떡하지?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두려움, 이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꺼이 다시 그런 상황을 내가 경험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느낌의 나를 경험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경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건 부정적이야, 저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인 건 긍정적으로 바꾸자, 이런 핑퐁하는 그 게임에서 완전히 더 넓은 차원으로 벗어나서 그 차원 안에서 분류하던 경험을, 흑백을 나누던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모두 다 경험될 수 있음을 아는 존재의 차원으로, 그래서 멀리 비행기 위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양한 생각과 내 안의 목소리들이 떠들고 있지만 그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자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는 정말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이고 이 생각도 저 생각이고 결국엔 생각이라는 하나의 차원 안에서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 전체를 경험하는 존재의 차원, 이 모든 생각들, 내가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이미 알아차리는 자로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나를 통해서 경험되지만 굉장히 일부분, 그리고 굉장히 표면적인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제 부정을 긍정으로 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고, 긍정으로 바꾼다는 노력 안에서 계속해서 부정을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야말로 저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항하는 이 순간 유일한 삶에 저항하는 거예요. 미래와 과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유일한 삶이자 유일한 생생함, 그 살아있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끊임없이 막 그 생각들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이랑 비슷해요. 막 단체 게임 하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종이들, 타일들을 놓고 막 서로 상대편으로 이제 내가 파란 팀이면 파란색으로 많이 뒤집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또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뒤집어 놓으면 내가 또 그걸 파란색으로 뒤집는 거, 이 끝없는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빨강 파랑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전체 그 게임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있는다면 빨강이라는 생각도 파랑이라는 생각도 일어나는 것들일 뿐이고 그것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이미 그 생각에 쏠려가 있지 않고 빨강을 파랑으로 뒤집느라고 주변에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나, 그것으로 깨어나면서 이제 뒤집느라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떠오르고 있구나를 아는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끌려갈 때 끌려가고 있었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의식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기도 한데요.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생각이 생각으로부터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생각이 영향력을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주고 자동적으로 주지 않고 내가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것이 진실인가?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엔 환상이고 우리는 어떤 환상을 붙잡아서 긍정적인 환상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긍정과 부정이 일어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함만이 진실이라는 것, 실제라는 것,
그리고 그 존재함 안에서 다양한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적절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빠오사 하세요.